자, 함수의 연속을 하기 전에 일단 전에 거 복습 좀 합시다. 우리는 극한값이다 라고 하면 존재 조건이 존재한다. 존재 조건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극한값 존재 조건이 뭐냐 라고 하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어떤 x는 a란 점에서 좌극한값과 그 다음 x는 a에 대해서 우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이거이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에 극한값이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게 알파로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늘 할 연속은 어떤 개념이냐? 그래프로 먼저 보여줄게. 우리가 어떠한 fx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 함수는 중간에 끊어지는 거 없이 쭉 함수 그래프 한 선이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연속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속이란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함수 자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는 지점이 없으면 우리는 연속 함수다 라고 하고, 그러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점 찍어 놓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다. 어떠한 x는 a에서의 함수가 x는 a에서 함수가 끊어져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x는 a에서 불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 갔죠? 그래프를 보고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래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그거를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떠한 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x는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이 노란 색깔 곡선이 이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끊어지는 것 없이 쭉 이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연속함수라고 했잖아. 이걸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우리는 연속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위에서는 극한값 존재 조건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번에는 연속의 조건인 연속이 될 조건은 이 식을 만족해야 된다. 즉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랑 얘는 리미트 x가 a로 fa가 이게 함수값이죠. 이게 같으면 우리는 이게 연속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또 식으로 더하면 우리 극한값 존재 조건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즉 x는 a에 대해서 좌극한값과 x는 a에서의 우극한 값이 함수값으로 같다면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한다고. 어디에서? x는 a라는 곳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함수로 예를 든 거는 좌극한 값은 요로 가고 우극한 값은 요로 가고 함수값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건 x는 a에서 불연속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연속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이거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함수가 이어질 뻔했는데 빈 동그라미 보이죠? 비어져 있죠. 이거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서 불연속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죠. 극한값은 여기 fa로 존재하나 fa라고 하면 되겠지. 어떤 알파 값으로 존재를 하나 연속은 하지 않는다. 왜? 함수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방금 위에 설명한 거랑 똑같죠. 좌극한 값은 이거고 우극한 값은 이거고 함수값도 우극한 값이랑 똑같은데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이 되지 않고, 이 같은 경우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이렇게 같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나 여기 함수값은 여기 있잖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아서 여기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네,
우린 함수의 종류를 크게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볼 건데 우린 다항함수를 많이 보게 될 거야. 다항함수는 단순히 항이 많은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 혹은 상수함수 뭐 이제 x가 없는 상수함수 이런 것들 다항함수라고 하고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차수가 있는 함수다라고 하면은 전 구간 연속입니다. 그냥 의심 없이 전 구간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유리함수. 유리함수라는 건 y는 fx 분의 gx 꼴을 얘기하죠. 그러면 분모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즉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그리고 fx가 0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fx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선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리함수는 수하에서 배우죠. 무리함수라는 건 루트 y는 루트 fx 꼴이고 우리는 실수의 개념이라고 하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fx 루트 안이 0 이상인 곳에서 연속이 됩니다. 항상 연속이다. 뭐 절대값 들어갔거나 뭐 여기 안에 루트 안에 분수가 들어갔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여기 안에 fx가 다항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루트 안이 0 이상인 곳에서만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간을 기호로 나타낸 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 x의 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할까? 처음에 이렇게 할까요? 그럼 x의 값이 1보다 크고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기호로 등호가 붙어 있으면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괄호 1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구간 그리고 소괄호를 씁니다. 1,2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만약에 한쪽에만 등호가 붙어 있으면요. 등호가 붙어 있는 쪽에서는 닫힌 구간 대괄호를 쓰고요. 등호가 없는 구간에서는 소괄호 이렇게 구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등호가 없는 곳은 소괄호, 등호 있는 곳은 대괄호,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이상한 점을 생각해야 돼. 뭐냐? 여기에는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주어졌다. 단순히 앞에 구간이란 말만 붙여줄 거거든요. 구간이란 말만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되면 어떤 문자의 범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함수에서는 문자를 x랑 y로 쓰고 x를 정의역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에서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정의역의 범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x라는 문자를 쓰지 않아도 구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x가 된다. 특정한 문자의 범위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꼭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이젠 한번 봅시다. 조금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거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2,1 그리고 등호 붙어 있는 거 확인하고 대괄호 쓰고 얘는 둘 다 등호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구간이란 말 안 붙이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 없으면 좌표랑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래서 구간이란 말 써줘야 돼. 그 다음 얘는 등호 붙어 있는 쪽에는 대괄호, 안 붙어 있는 쪽에는 소괄호. 얘도 1, 3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생님? 얘는 수직선에 그려서 한번 보여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다 되잖아요. 다 끝까지 다 가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대라는 건 숫자가 아니고 등호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소괄호 써줘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3 이상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이건 끝까지 다 가잖아요. 엄청 커질 수 있잖아. 그래서 3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무한대 쪽에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것은 누구의 값이다? x의 값이다. 이건 다항함수 맞죠? 차수가 있는 2차 함수
다항함수다. 그럼 다항함수는 전 구간 연속이라고 했지. 그 말인즉슨 뭐 이제 전 구간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뭐다? 모든 실수다라는 말이고 혹은 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뭐가 되는 곳에서만 정의된다. 루트 안이 0 이상인 곳, 즉 x 빼기 1이 0 이상인 곳. 따라서 x가 1 이상인 곳이 정의역이 됩니다. 이거를 기호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1부터 끝까지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연속의 조건이 뭐다? 어떠한 한 점에서 연속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 극한값을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따져줄 때가 있겠죠. 그게 어떨 때야? 범위가 지금 1번 문제처럼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함수식이 다를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비교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연속성을 확인해 봐주면 리미트 x는 1에 대해서 좌극한부터 해주면 여긴 누구한테 시켜야 돼? 1보다 작은 곳인 얘한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한테 시켰어. 그럼 그때 이거는 극한값은 1이 되겠죠. 그 다음 우극한값도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함수는 누구 써? 2x 제곱 빼기 1이죠. x가 1보다 큰 구간. 그게 x는 1에 대해서 우극한이죠. 그럼 여기서 넣어주면 1이 된다. 그럼 이게 두 개 같지?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그래서 이거는 극한값 존재하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죠. 극한값 존재하니까 연속이다. 이게 아니라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함수값도 뭐 해봐야 돼? 넣어봐야 되겠지. 함수값이라면 여기 x에 1을 넣을 수 있는 함수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이유는 우극한값이랑 똑같기 때문이야. 우극한값이랑 어차피 여기에 극한값을 실었지만 1 대입하듯이 풀 거잖아. 그게 여기에 1을 대입하는 경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갔지?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가 없네. 왜? x는 1보다 작다 크다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x가 1이 아니다 x는 1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연속이 되려면 x는 1에 대해서 극한값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한테 시켜봐야 되고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함수값 2랑 같아야 되죠. 이게 극한값이 돼야 되고 이게 함수값이다. 그게 두 개 같아야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일단 극한값 0분의 0꼴 되는 거 확인해주고 얘는 처리하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했어. 그리고 x에 1을 대입해주면 4가 나옵니다. 극한값은 4가 나오고 함수값은 2가 나와. 같지 않지?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것만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린 구간이라는 건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 그림에 주어진 범위에서만 함수를 바라봐라 라는 얘기고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은데 이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과 불연속인 점을 찾아봐라 라고 돼 있는데 극한값이라는 것은 존재 조건이 뭐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어져 있는 혹은 이제 함수 이어지지 않은 곳 여기 x는 0일 때랑 x는 1일 때랑 2일 때랑 이 구간에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x는 0에 대해서 극한값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모두 다 1이 되니까 극한값 존재하죠. 그 다음 x는 1에서는요 좌극한값은 1이고 우극한값은 2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네.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곳은 x는 1일 때가 되겠네요. 그 다음 x는 2일 때도 보면 극한값 좌극한값과 좌극한값은 1이고 우극한값도 1이야.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몇 개다? 1개입니다. a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연속이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라고 하면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끊어져 있는 건 다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x는 0과 x는 1과 x는 2에서 다 함수가 끊어져 있으니까 불연속인 점은 x는 0일 때랑 x는 1일 때랑 x는 2일 때 그래서 총 3개가 돼서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다. 근데 왜 연속이 아닌지를 여기서 연습하겠습니다. 연속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극한값은 1로 존재하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번에서 x는 1에서는요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불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도 x는 2일 때도 마찬가지로, x는 0일 때랑 마찬가지로 극한값은 1로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만 더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많이 모를 겁니다. RPM에서는 합성함수 극한을 이제 연습시켜 주기 때문에 합성함수 극한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념원리에서는 합성함수 극한 여기 처음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봅시다. 우리는 x는 2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줘 라고 하면 x는 2에 대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비교해야 돼. 그러면 이 곱해져 있는 함수한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보면, 일단 x는 2에 대해서 좌극한, 그 다음 x는 2에 대해서 우극한, 그 다음 함수값, 그냥 그 함수에다 생긴 모양에다 x2를 넣어준 거, 이게 이 세 개가 다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fx랑 gx를 곱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극한값 계산할 때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게 대부분 가능하다. 자, 그러면 fx한테 먼저 2에 대해 자극한 뭐야 라고 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 gx한테 2에 대해 자극한 뭐야 라고 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0이 될 거고, 또 fx한테 2에 대해서 우극한 뭐야 라고 하면 0이 될 거고, gx한테 2에 대한 우극한 뭐야 라고 하면 2가 돼서 결국 0이 된다. 얘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네. 근데 함수값도 바라봐야 돼. f2는 딱 뭐야? 여기 2죠. 그 다음 g2는 딱 뭐야? 0이죠. 그래서 0이네. 결론적으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뭐가 같으니까 기억은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성함수 극한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지켜봅시다. 여기서는 리미트 x가 2에 대해서 자극한, 똑같아. 이 함수한테 연속인지 아닌지 따지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똑같이 2에 대해서 자극한, 2에 대해서 우극한 함수값, 이걸 각각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합성함수는 어떻게 하냐? 이 안에 합성되어 있는 놈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리고 얘부터 처리해줘요. x는 2에 대해서 자극한 fx, 이걸 먼저 처리해 준다면, 즉 t값이 어디로 가는지 찾고 있는 거죠. x는 2에 대해 자극한 뭐야 라고 하면 이거 0이야. 됐니? 그런데 gx 입장에서는, gf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fx지 않습니까? 그래서 fx가 0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그게 0보다 큰 값에서 올까 0보다 작은 값에서 올까, 즉 0에 대해서 우극한일까 자극한일까를 알아야 돼. 그러면 단순히 얘를 먼저 계산했을 때 0으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0으로 갔을 때 0보다 어디에서 큰 데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오지. 그러면 우극한이다 라고 해주고, 얘는 리미트 t가 0에 대해서 우극한, 그리고 gt 이걸로 바뀐다라는 거, 이게 합성함수 극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gx한테 0에 대해서 우극한 뭐야 라고 하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연습합시다. 얘도 t로 잠시 놓고 누구한테 먼저 시킨다? gx의 정의역이 되는 fx가 어디로 가는지, 즉 t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보기 위해서 얘한테 먼저 극한을 씌웁니다. 그러면 x는 2에 대해서 우극한이면 0으로 똑같이 가지. 근데 0보다 큰 데서 와, 작은 데서 와, 0보다 좀 큰 쪽에서 오죠. 그쵸? 그래서 우극한이 되고, 얘는 결론적으로 t가 0에 대해서 우극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0에 대해서 똑같이 우극한이니까 이거 0에서 우극한 0으로 가는구나. 그럼 좌극한 값도 우극한 값도 0이니까 이 함수는 x는 2에서 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함수 값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FE는 뭐야? FE는 딱 2죠. 그래서 G2로 바뀔 거고요. 그럼 G2는 뭐야? 라고 하면 딱 0이죠. 아, 그러면 함수값도 0이 나왔네. 정확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다 모두 다 0이 나왔네. 똑같은 값을 가졌네. 그러면 연소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봅시다. 디귿도 합성함수 극한이죠. 똑같습니다. 리미트 x는 2에 대해서 자극한 fgx, 리미트 x는 2에 대해서 우극한 fgx. 그 다음 함수값 fg2를 모두 다 찾아봐서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거야. 자, 그러면 gx한테 2에 대해서 자극한 찾아봐 라고 하면 x는 2에 대해서 자극한 gx, 이게 되면서 2에 대해서 자극한이 뭐야 라고 하죠. 뭐야, 이게 아니라 밑에 먼저 따로 시켜야겠죠. 얘를 t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gx가 2에 대해서 자극한 뭐야 라고 하면 2야. 그런데 2보다 큰 데서와 작은 데서와 라고 하면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올라오고 있지, 그치? 밑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한입니다. 그럼 얘는 t가 2에 대해서 자극한이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고, 이제는 f한테 2에 대해서 자극한 뭔데 라고 하면 2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얘도 또한 얘를 뭐라고 하고? t라고 하고, 얘를 t라고 하고, 얘한테 먼저 극한값을 씌워줍시다. 그러면 t가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그럼 gx한테 2에 대해서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2로 도달할 거야. 그런데 2보다 작은 데서 와 라고 해서 리미트 t가 2에 대해서 자극한 ft로 바뀝니다. 그럼 얘도 또한 2가 되니까 이것도 극한값 존재하네. 근데 아직 연속인지 몰라. 왜? 함수값 안 따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fg2가 뭡니까? g2가 0이 되죠. g2가 0이니까 이렇게 바뀌고, f0은 뭐야? 2네요. 그래서 f0 2네. 그러면 이거 다 똑같네. 얘도 연속이 되는 거네요. 이거 연속이었나? 아니지. 뭐야? 2에 gf 2에 어머야, 이거 왜 이러냐? 자, t는 2에 대해서, 미안해, fx가 2에 대해서 자극한이다 라고 하면 요거죠. 그래서 0으로 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똑같이 존재를 하나 함수값이랑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은 연속이 되지 않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32번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요건 봅시다. 방금 한 것처럼 보면 얘한테 안에 있는 놈한테 먼저 시켜놓고 얘가 2에 도달했다. 그럼 2에 대해서 자극한인지, 2에서 큰 데서 오는지, 작은 데서 오는지, 위에서 오는지, 아래쪽에서 오는지, 그게 딱 중요했잖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극한값을 계산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봅시다. 리을을 보겠습니다. 0에 대해서 연속성 물어보니까 0에 대해서 자극한, 0에 대해서 우극한, 그 다음 함수값, 이걸 따져줄 건데요. gx한테 먼저 시키죠. 얘를 t라고 하고, 그럼 x는 0에 대해서 자극한 gx, 얘가 어디로 가? 라고 하면 gx한테 0에 대해서 자극한 가라 했어. 그럼 1로 가는데요. 근데 1보다 큰 데서 와, 작은 데서 와 라고 물어보면 근데 위에 1에서 평평한 데서 오는데요. 큰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데서 오는 거 아닌데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쓰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함수값입니다. 그냥 t값이 1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f1은 1이죠. 그 다음 얘 또한 t라고 하고 얘한테 먼저 x는 0으로 가는 극한값을 씌워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1로 간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와, 작은 데서 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t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1을 찾는 거다. 그래서 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된다 라는 걸로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충분히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극한값 존재 조건이 뭐야 라고 하면, 극한값 존재 조건은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은 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연속의 조건은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또 같아야지 연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극한 값 존재 조건은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기만 하면 극한 값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연속이라는 것은 자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 값이 다 같아야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x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극한 값과 fx의 극한 값과 f-2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는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아야 된다라고 되죠. 그럼 그 전 단원에서 배운 미정계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극한값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넣으면 분모 0이 돼요. 그런데 수렴했잖아. 그럼 분자는 어디로 가져야 돼? 0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우린 극한값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얘를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잠시 넣어주면요, x제곱 플러스 ax 빼기 플러스 2a 빼기 4 이렇게 되고, 우린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된 걸 알고 있으니까 인수가 x 플러스 2를 가지겠다. 이 표현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조립제법 해야지. 2차식이지만 이게 더 편하니까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마이너스 2로 된다는 걸 우린 미리 알고 있고요. 그러면 1, 2,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4,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서 다 있으면 x는 2, 마이너스 2로 가고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a 빼기 2가 돼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 빼기 4가 되겠죠. 근데 어디로 수렴한다고? 5로 수렴한다고. 그럼 따라서 a는 9네요. 그럼 9를 여기 넣어주면 18, 14. b는 14가 된다. 이런 식으로 a와 b 값을 찾을 수 있다.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5번을 볼 건데요. 이거는 문제를 그냥 풀라라고 하면 외워서 푸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냥 그렇구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러지 말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주어진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뭐다? fx는 연속이다. 그럼 연속이다란 말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함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로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하려면 fx는 x가 뭐일 때도 어떤 점이 되더라도 어떤 값이 되더라도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은 함수구나, 이렇게 먼저 받아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fx를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x의 2를 먼저 넣는 겁니다. 왜? x의 2를 넣었을 때 f가 사라지는 현상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x의 2를 먼저 넣어준다라고 하면 0은 4 플러스 2a 빼기 12, 2a는 8이 될 거고, a는 4가 되네. 개꿀. a는 먼저 찾아버렸다고. 됐지? 자, 그러면 x 빼기 2 fx,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난 f2 찾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x에 2를 넣을래요. 근데 2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이 좌변이. 그럼 선생님, 저는 이게 보여요. x 빼기 2, x 플러스 6에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럼 양변이 이거 날려서 fx는 x 플러스 6, 그리고 x에 2를 넣을래요. 그럼 8이 돼요. 그래서 답은 8이 맞아요. 그렇게 풀면 개념적으로 다 틀리는 게 되는 거라고. fx가 다항함수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1을 막 날릴 수도 없어요. 왜? 쌤은 항상 강조하죠. 문자를 절대로 막 날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 문자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 그래서 문자는 절대 날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f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난 x 빼기를 못 날린다고 했지. 왜? x가 2가 되면 x 빼기 2는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x가 2가 아니에요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x 빼기 2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6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또 2 넣으면 되겠네요. 2를 못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x가 2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걸 구한 거야. 정리를 하면 fx는 x 플러스 6이야. 그런데 x는 2가 되면 안 돼. 그럼 선생님 f2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게 연속의 조건을 쓰는 거죠. 아, f2라는 건 fx 전체 연속이니까 함수값 f2라는 건 뭐랑 같더라? 극한값이랑 같아. 그래서 리미트 x는 2로 간다. x에 2를 못 넣는 fx를 대입해 줍니다. x에 2를 못 넣어. 근데 x는 2로 가는 극한값은 씌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8이 된다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 계속 수업 시간 문제 풀 때마다 언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